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선 앞서 발표해 주신 대상 두 분들께서 정말 너무 발표를 잘해 주시고 내용도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뜨거운 눈물까지 보여주시는데 저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아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그 저희 그 CCTV로 이제 그 물 탐지해 주는 그 모델 저희랑 똑같아요. 그 결이 똑같은데 물론 분석과 이제 결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조금 떨리기는 하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의 모든 수료생들이 잘 수료를 했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자리니까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지 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드름과 혼동되는 피부질환 구분 서비스 구축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된 연세대학교 아짜지마 팀의 김태웅, 김나빈, 김다진, 민승환, 이정환입니다. 저희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화면에 보이는 두 사진 속 여드름들이 같은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놀랍게도 아닙니다. 앞서 두 사진 속 여드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농포라 일컫는 여드름이고 오른쪽 사진은 바로 모낭염이라 하는 피부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개가 모두 다 여드름은 아닌 것이죠. 이처럼 여드름과 피부 질환은 구분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그 종류에 따라 처치 방법 및 시기가 상이합니다.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러한 부작용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까요? 대한여드름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국민들 중 무려 87.8%나 여드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115명 중 71.3%의 사람들이 여드름과 피부 질환을 구분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대다수가 경험하고 있으며 여드름과 피부 질환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이 여드름과 피부 질환을 오인하여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사에서도 여드름과 피부염의 구분이 쉽지 않아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자존감을 낮추는 등의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또한 여드름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70%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선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드름과 피부 질환을 정확히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피부 질환을 오인하여 잘못된 처치를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짜지마 팀은 여드름과 피부 질환 분류를 통해 적절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드름 및 피부 질환 구분 모델 구축이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모델의 작동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단계로 인풋 단계에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피부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박스 단계에서 내장된 모델을 통해 피부 이미지에 존재하는 여드름 및 피부 질환을 감지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웃풋 단계에선 오른쪽 사진 아래 사진처럼 감지한 병변에 바운딩 박스가 그려진 이미지를 반환합니다. 저희 모델의 핵심인 블랙박스 단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빠른 처리 속도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장 모델 구현 시 욜로 V5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 모델 활용 기법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활용 데이터 정의 및 전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학습을 위한 여드름 및 피부 질환 사진들은 웹크롤링,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 그리고 의료 전문 사이트인 덧넷에서 사진을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을 통해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피부 질환 원본 이미지 약 600장의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들은 분류가 되지 않은, 즉 라벨링되지 않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평균 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 6분께 요청드려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해 직접 라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전문가분들께 라벨링과 자문을 받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리고 여드름과 가장 혼동하는 피부염을 기준으로 14가지의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존 5번에서 7번까지의 클래스인 응괴성, 결절, 지루성 여드름이 형태, 증상, 치료 시기, 방법이 동일하여 같은 분류로 체계를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2가지의 클래스로 확정했습니다. 클래스를 확정한 후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진행해 주신 라벨링 작업은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드름의 크기에 맞게 바운딩 박스를 직접 조정하고 동일 분류의 여드름이 하나의 바운딩 박스로 묶여 있는 경우 분리하는 작업 등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모델 학습에 사용할 트레인 테스트 셋을 5대1로 스플릿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회전 채도 증가, 모자이크 방식 등을 이용해 학습 데이터를 증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실제 상황과 같이 하나의 여드름을 여러 각도, 조명 등 다양한 환경에서 보더라도 같은 종류로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 교차 검증을 통해 클래스별 비율을 유지하며 데이터 및 모델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습 속도와 학습 성능을 고려하여 이미지를 416 곱하기 416으로 리사이즈하였습니다. 데이터셋 준비가 완료됐으니 모델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사진 자체를 분류하는 것, 그리고 사진 내 단위 객체를 탐지하는 것, 마지막 사진 내 여러 종류의 객체를 탐지하고 분류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에서 여러 종류의 여드름과 피부 질환을 탐지하고 분류하기 위해 저희는 맨 오른쪽에 객체 탐지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RCNN 계열보다 모델 자체도 비교적 가볍고 학습 속도가 빠르며 동시에 성능 지표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욜로를 선택했습니다. 욜로도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욜로 V5를 선택한 이유는 1에서 4보다 성능이 높고 V6보다 근접 사진에 강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욜로 V5는 복잡도에 따라 다양한 인공신경망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간단한 나노부터 엑스라지까지 있으며 복잡한 신경망일수록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실제 수집한 데이터셋으로 미디움과 엑스라지의 프리시즌을 비교한 결과 엑스라지가 10% 정도 더 높게 나온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모델 특성상 탐지된 피부 질환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엑스라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프리시즌은 검증 지표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검증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즌은 탐지된 여드름 및 피부 질환 중 얼마나 올바르게 분류된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리콜은 전체 여드름 및 피부 질환 중에 올바르게 탐지된 비율을 나타냅니다. 본 그래프를 보시면 프리시즌과 리콜 두 검증 지표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의 지표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MAP는 프리시즌과 리콜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보완한 지표로 클래스별 PR 커브의 면적을 점 보관법을 활용해 나타내고 이를 더한 후 클래스의 개수로 나눠 평균을 내어준 값입니다. 그래서 MAP를 저희 팀의 최종 검증 지표로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욜로 V5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 함수는 ADAM, W, SGD, M이 존재합니다. 최적화 함수별로 러닝 레이트를 조정하여 가장 좋은 평가 지표를 보인 SGDM 러닝 레이트 0.01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해당 모델의 모멘텀을 조정하여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친 이후 모델별로 기록된 학습률 비교 그래프입니다. 파인 튜닝 과정 중 가장 좋은 평가 지표를 보인 모델은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 검증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최종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검증 결과 평균 MAP 0.9196, 프리시즌은 0.9436, 리콜 값은 0.8895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래스별 리콜과 프리시즌을 확인할 수 있는 히트맵입니다. 대부분의 객체가 잘 탐지 및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적의 성능을 보인 모델의 각종 로스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동영상을 통해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축됐고 탐지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퍼퓰러, 구진성 여드름을 잘 탐지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이마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모델과 기존에 존재하던 분류 모델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실제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여드름 탐지 앱입니다. 해당 모델은 한 사진에서 하나의 여드름에 대한 확률만을 알려줍니다. 반면에 저희 모델은 하나의 사진에 여러 여드름들을 각각 탐지 후 분류하여 알려줄 수 있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 논문의 모델들과의 차별점 또한 존재합니다. 기존 모델은 5가지에서 6가지 종류의 여드름들만을 분류하고 정제된 의학용 데이터셋만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객체를 동시에 탐지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델은 이보다 많은 총 12가지의 여드름 및 피부 질환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의학용 데이터셋뿐만 아니고 웹크롤링을 통해 얻은 비의학용 데이터 또한 사용하여 의료 데이터셋 내부에서만 유효한 모델이 아닌 범용적인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구동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델의 아웃풋을 통해 각각의 여드름 및 피부 질환에 대한 원인 혹은 증상 그리고 처치 방법 같은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잘못된 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라는 화면에 사진을 넣으면 블랙박스 속 모델이 객체 탐지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특징과 처치 방법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앞선 특징과 처치 방법뿐 아니고 개인 맞춤형 피부 케어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탐지가 불가능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명도, 각도, 확대 등의 제한점을 안내하며 재업로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의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수요자들은 개인 사용자들은 맞춤 피부 관리를 사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추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체 설문조사의 서비스 사용 의학 문항에 따르면은 78.3%가 해당 서비스가 실현화될 시에 사용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공급자 관점에서 화장품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의료 종사자들은 피부과 유입을 위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의료법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원격으로 피부과 상담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님들께 제작한 모델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향후 여드름의 내과적 치료, 자가치료 시장이 성장할 경우 의미가 있다. 구분되어야 할 질환에 대해 클래스의 정의가 적절하다. 압출 자체가 질환 관리 개선의 중요한 요소인지는 논의 중이지만 여부에 따른 개창안은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성은 충족했다고 생각한다.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모델은 병원 연계, 맞춤 추적 서비스, 개인정보와 피부 DB 구축, 처치 방안 제공, 맞춤 제품 추천 등의 무궁무진한 추후 활용 방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3가지 측면에서 기대 효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측면입니다. 피부과에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객의 피부 정보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 서비스를 통해 여드름, 피부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공익적인 측면입니다. 이 서비스는 피부 관리가 필요하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드름이나 피부 질환에 대한 개개인의 인지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고 사회적 활동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문적 연구 측면에서 추후 의료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법으로 인한 서비스의 한계입니다. 이는 정보 제공이나 추천을 넘어선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법 개정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의학적인 처치뿐 아니라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로 인한 데이터 한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연구 윤리 등의 제도적 한계로 대규모 양질의 의료 데이터 수집이 어렵습니다. 차후 제도 개선, 의료계와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세 번째, 모델의 특성입니다. 욜로 모델의 특성으로 작은 병변이 밀집되어 있는 객체는 다른 객체에 비해 탐지율이 다소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고화질의 사진의 확보를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제도 개선 및 의료계 협업을 통해 더욱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가 여드름과 피부 질환이 없는 세상, 적어도 해당 질환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드름과 혼동되는 피부 질환 구분 서비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